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이치한 부천지역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윤석열차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고통 속에 지내온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에 대한 지원을 독려해야 하는 문체부가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현실에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문화창의도시 부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과 사단법인 앱둔협회가 함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라면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폭주기관차 윤석열차, 정부에 대한 비판은 허용치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입니까?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개최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한 학생의 윤석열차라는 정치풍자 작품이 같은 부문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라는 해괴망측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카툰이란 정치적 내용을 풍자로 표현하는 한컷 만화를 뜻합니다. 정치적 내용을 풍자한 작품을 제출하라고 해놓고 왜 정치적 내용을 담았냐고 따지는 것이 다름 아닌 문화예술부처인 문체부라는 것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기본적인 전제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고 탄압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상 결과에 대한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고 엄중한 경고를 통한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작품을 선정했다는 이유로 후원 중지 및 선정 심사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고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체부의 엄중한 경고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충성심의 발로입니까? 대통령의 지시입니까? 언제부터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되었습니까? 현재 다양한 신문사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숱한 만평들은 모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입니까? 예술인들에게 기회 제공과 지원을 해야 하는 문체부의 입장 발표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창작과 예술의 재갈을 물리는 탄압이자 폭주하는 윤석열 열차의 실사판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후보 시절 TV쇼에 출연해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에 자유롭게 정치 풍자하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라고 묻자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답하셨습니다. 예교 참사에 이어 언론 탄압, 이제는 예술적 자유에 대한 탄압까지 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의 재갈을 물리는 전방위 탄압의 선전포고입니까? 엄중 경고와 같은 말로 공포심을 조장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지 마십시오. 시민들의 상식과 윤리를 재단하며 정당한 표현과 창작 활동을 사회적 물의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정부, 국가 그 무엇도 자유의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철회하고 예술활동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마십시오. 지난 몇십 년간 수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발전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뤄낸 예술적 자유를 탄압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지원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엽, 서른, 김상희, 서영석, 사단법인 앱두네페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경엽 의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과거 문화예술 창작품들에 대한 극심한 검열과 통제가 있었던 군사정권 시절에는 한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류는 민주정부와 함께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K 한류는 다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침체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의 영화 다이빙벨 상영 금지 조치 등의 문화예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이 바로 우리 한류를 위축시키고 우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왔습니다. 지금 또다시 이러한 블랙리스트가 부활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예술고 출신의 고등학교 3학년이 만든 웹툰 작품 하나를 두고 문체부 장관이 이를 정치색이 강하다고 경고하고 후원 중단을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MB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MB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색이 강하다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를 교과목으로 가리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등학생만 돼도 정치, 경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선거 때는 MZ세대들에 대해서 표를 달라고 호소하다가 이런 문화 창작 활동에 대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지극히 이중적이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만약에 이 작품이 윤석열 대통령을 칭송하는 작품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문체부 장관이 이렇게 경고하고 협박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 문제입니다. 유엔 총회에 나가서 자유만 21번 외친다고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돌아와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문체부 장관께 경고합니다. 당장에 문화 창작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즉시 국민들에게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